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마키입니다. 오늘 저에게 의뢰 오신 분들이 현금 2억으로 나 서울 아파트 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지금 서울 현금 2억으로 살 때는 조금 더 불리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 2억으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현금 2억으로 어떤 아파트들을 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5억 원대, 네, 5억 원대 아파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현금 5억에서 6억 원대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평당 2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24평 기준으로 네, 20평이면 4억, 네, 30평이면 6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 평당가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봤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과천은 1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남. 성남은 3,803만 원.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도 2,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광명이 지금 현재 2,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입주하는 분양 물량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명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올 때 광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이제 너무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광명이 너무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감안해서 일단 광명은 조금 패스를 하고, 그 다음 안양, 구리, 의왕, 네, 그리고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평당 2천만 원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네. 평당가라는 거는 평당가에 오류가 있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서 이제 평균 가격이 이렇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만약에 상급지로 가면은 사실 훨씬 더 비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세대수 이런 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2억 있다. 예, 2억으로 하려고 하니까 폭이 좁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억에서 3억대라고 하고 대출을 60에서 70% 정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접근을 했어요. 만약에 5억이라고 쳐도 60% 대출이면 3억을 대출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실거주, 나 실거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난 입지 좋고 나는 가격에 맞게 들어가시겠다는 분들이 저한테 의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 재테크까지 조금 시세 차이까지도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의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당 지금 현재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4천만 원대 이 정도까지는 가격이 지금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올 타자를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3천만 원대로 하면 좋겠지만 3천만 원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좀 많이 넘어서기 때문에 평당 2,500에서 2,000 선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평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2,000선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있어서 34평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만약에 33평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세대수가 작다든지 이런 황금성의 문제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먼저 25평에 대한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24평 기준으로 2,500만 원, 그리고 이제 5억이라고 정하기에는 너무 폭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세대수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을 6억 이하로
잡고 저희가 이제 대출을 껴서 실거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억이면은 34평은 1,750만 원대로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그만큼 입지라든지 환경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살펴볼 아파트의 기준은 24평.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인 곳만 제가 살폈어요. 왜냐하면 1000세대 정도 돼야 일단 주변에 아이들 학교라든지 학원가, 커뮤니티 시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준을 높게 잡고 24평 1000세대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저는 역세권 위주로 잡았어요. 제가 수도권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으면서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 제일 좋은 부분이라면 뭐냐? 네, 바로 교통의 문제인 거죠. 내가 여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빨리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순위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파주 운정 신도시 GTX-A죠. 네, 지금은 이제 GTX-A가 뚫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서울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단지들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상승장이라든지 공급이 부족한 이런 기조들이 올 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고요. 2020년대식 3042세대예요. 세대수가 꽤 크죠. 그리고 신축 단지처럼 보이죠. 5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용 59 매매 가격은 5억 6천대입니다. 네, 지금 저층으로 나와 있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격을 가서 보면 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3억 5천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GTX-A가 지나가고 이 아파트 인근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다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음은 김포죠. 네, 제가 이제 살펴본 기준이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서쪽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쪽, 그 다음에 동쪽으로 살펴보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번째는 김포 쪽에 한강 메트로자이. 네, 여기 인근에 학교라든지 여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포 북변역으로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이 가죠. 그래서 세대수는 2020년식, 네, 새 거죠. 자이잖아요. 자이 브랜드. 그리고 2456세대, 전용 59, 자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가격대로 보시면 5억 3,200이지만 실제로 전세도 파주랑 김포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모습 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대를 보면서도 저는 조금 추세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요. 안산의 고전 푸르지오 3차입니다. 2003년식이죠. 벌써 안산 쪽으로만 내려와도 신도시이지만 오래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오래됐지만 여기도 세대수가 만만치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교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고잔 푸르지오로 5억 8천만 원. 네, 전세는 3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금액대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모습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격별로 나열을 세워 놓으시면 훨씬 더 보는 게 좋아집니다. 여기는 수인 분당선이에요. 아시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분당으로 가는 선, 그리고 서울 4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안산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멀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지만 지하철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원입니다. 네, 메탄 위브 하늘채고요. 2008년식 3000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용 5구 메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5억 3천에 형성되어 있는데 네, 물론 1층이기는 해요. 하지만 위에 층도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가격 내고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세는 4억대입니다. 이것만 해도 와, 수원은 전세가 그러면 파주나 안산이나 김포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메타인지를 하시면서 내가 그럼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역 역시 수원시청역 그리고 수임 분당선입니다. 네, 다음은요. 너무너무 좋은 동네죠.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안양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잠시 고민을 했었어요. 안양 신축으로만 알려드릴까? 아니면 구축이라도 정말 인프라가 좋은 데를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두 군데 다 넣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이 일단 신축을 좋아하시고 또 선호하시기 때문에 신축을 먼저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평촌 자이 아이파크를 먼저 넣었습니다. 2021년식이고요. 2737세대, 전용이 49예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새 거인 거 너무 표시가 많이 나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안양역이 있지만 사실 바로 앞에 안양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9 5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가 2억 7,500이에요.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평촌 자이 아이파크가 새 거고 연식이 좋기는 한데 안양역과의 거리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양하면 어떤 동네예요? 학원가죠. 그럼 여기에서 이 학원가를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조금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신축이라는 점이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그럼 다음 제가 추천한 곳은 바로 평촌동에 있는 초원 7단지 부영이에요. 너무 오래됐죠. 구축이고. 네. 근데 여기는 입지가 정말 갑입니다. 갑 오브 갑. 네. 이 가격에 아마 지금 이런 경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촌역 4호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22년식이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의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의 호재와 주변 학원가의 인프라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러분께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1992년식이지만 1743세대로 전용 50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고 전용 면적도 작지만 매매 가격은 5억 4천이에요. 그죠? 근데 전세가 어때요? 차이가 나죠. 네, 이게 바로 평촌이라는 안양 그리고 입지가 차이가 주는 점이 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곳이라도 입지와 그리고 인프라, 학원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하남입니다. 네, 하남 정말 위로 올라갈수록 5억대, 6억대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준을 조금 높게 1000세대 이상으로 잡고 그리고 역세권 근처로 잡다 보니까 잡히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물론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얼마만큼 서울에 빨리 들어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일자리로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느냐. 아빠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엄마는 아기 키우고 좋은 환경에서 아빠만 출퇴근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찾다 보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남 창우동 부영아파트입니다. 이곳도 1994년식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있고요. 일단 지하철역 바로 앞. 그리고 하남 검단산을 타면 여러분 아시죠? 고덕 비즈밸리. 네, 일자리가 지금 바로 지하철을 타고 한 번만에 갈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2055세대 전용 49. 네, 부영 아파트인데도 5억 1천이고요. 전세가도 3억 2천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세의 수요와 입지가 탄탄하다는 말이죠. 네. 다음은 구리역입니다. 이번에 8호선 개통한 곳이죠.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인창 주공 6단지, 1단지 등 이 인근에 많은 곳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초중고를 끼고 있는 게 6단지가 제일 초중고가 가깝게 인프라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1단지라든지 다른 단지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6단지를 먼저 꼽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96년식 1018세대, 1018세대, 네, 전용 5구고요. 인창 주공도 5억 2천대.
그리고 전세 3억 7천. 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도 바로 구리역을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역세권과 서울에 인접한 아파트들을 체크하시고 싶다 하시면 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비록 조금 낮은 가격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안 살 때 조금 더 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5천만 원대, 4천만 원대가 이제 정고점을 회복을 했다면 내 기준을 딱 잡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준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6억대 아파트.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안 살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저축을 해야 다음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지금 아파트값 떨어질 텐데 걱정을 해서 만약에 사지 않는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의 분양가는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정말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축을, 강제 저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자산으로서의 주택은 경기 변동이나 외부 환경에 덜 취약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5억에서 6억대를 사서 강제저축을 하고 저희가 알뜰하게 모아서 다시 7억에서 9억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내 집 마련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다음에 더 풍성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